58강 수업은요, 2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217페이지 19번부터 또 한번 우리가 열공을 해 봅시다. 자, 19번 단면 도형에서 물체면이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은 해칭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실선을 끊는 해칭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20번 아래의 도면에서 A에 해당하는 길이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죠. 그죠? 13개면은 그 안에는 사실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간격이 12개가 되겠죠. 그게 90이니까 9, 28, 9, 1, 9, 980 가만히 있자. 그 지름과 지름 사이가 90이다. 그죠? 90이고 그 지름이 13개니까 12개입니다. 12개를 곱하기 90하면 9, 28, 9, 28, 9, 1은 9, 1080이 되네요. 그죠?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요 전체를 더한다면 1080에다가 또 90을 더하면 되겠죠. 1080에다 90을 더하면은 1170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요거 계산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21번 제도의 도면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자, 같은 도면에 다른 척도 사용할 때 각 품 번호 옆에 사용된 척도를 기록합니다. 표제란이 없을 때는 척도 기록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아닙니다. 척도는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제란이라고 해놓는 경우도 있고 란이라고 해놓는 것도 있는데, 란이라고 하는 거는 두음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제란이나 란이나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 척도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에 기록한다. 맞습니다. 척도에서 1대2는 축척, 2대1은 배척이다. 맞습니다. 자, 관련되는 치수를 되도록이면 한 곳에 모아 기록할 것, 여기 기본 원칙이고,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 분리하여 기입할 것, 요것도 맞습니다. 참고 치수일 때는 치수 숫자에 괄호를 붙일 것, 치수는 중복기 피할 것, 치수는 되도록 계산할 필요 없을 것,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기입할 것,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선면을 기준으로 하기 기입한다. 요게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게 이 치수기입 원칙에 대부분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몇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그림과 같은 요거도 육각 볼트 요거도 가끔 자주 나오더라고요. 볼트 머리는요, 여기서 이제 골지름을 나타내는 선은 골지름 요거 나타내는 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볼트 머리 모든 외형선은 직선으로 그립니다. 가려서 보이지 않는 나사부는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볼트 머리는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으로 두 개로 그립니다. 두 개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굵은 실선이 가는 실선이 됩니다. 볼트 머리 자, 여기에서 참 옳은 것은 라가 맞고 나머지는 틀렸는데 요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볼트 머리는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 골지름은 가는 실선, 가려 보이지 않는 나사부는 파선으로 그린다. 여기 제가 설명이 좀 부지는데 가와 나와 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상하, 대칭, 물체, 외형과 단면을 절반씩 도시하는 것은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표면 거칠기 다듬질을 약해하는 다듬질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 마무리이기 때문에 여기 F를 붙여 놓았습니다. 요것도 몇 번이나 했지요.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하는 구에서 구 반지름 요것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SR입니다. Sphere Radius. 나머지는 T는 두께, thickness, D는 diameter, 지름, C는 chamfer, 못닥입니다. 45도 못닥입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산업규격에서 정의하는 현호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요것도 몇 번이나 했고 또 그림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것도 한 번 했습니다. 현의 길이를 나타낼 때 현입니다. 치수선은 현에 평행하게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현과 호를 구분할 때는 치수 숫자 앞에 현 또는 호라고 씁니다. 호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선은 호의 동심원으로 그렇게 이제 그립니다. 이 두 개 이상의 원호일지라도 한 곳에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두 곳에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제도 용지 A3 용지는 A4 용지의 몇 배 정도냐면 2배입니다. A4는 제가 외우라고 210 가로가 210이고 세로가 297입니다. 그러면 210, 297을 두 장을 모으면은 420, 297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 297이 가로가 되고 420이 이제 세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배씩이 된다. A2는 또 A3의 두 배, A1은 A2의 두 배, A0는 A1의 두 배,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가면 숫자가 뭐 일씩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아래 보기에서 표시된 금속 재료 기후 중 330은 이건 최저인장 강도입니다. 최저인장 강도 요거는 메가파스칼입니다. 요 330은요 실제로는 메가파스칼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메가파스칼을 의미한다. 자, 비금속인 금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합당한 것은 금 순도는 기호로는 K, 영어로는 캐럿입니다. CARRT 이렇게 됩니다. 금 내식성이 매우 나쁜 게 아니라 매우 좋습니다. 산화가 잘 안됩니다. 이온화 경량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산화가 안됩니다. 금은 조밀육반격자가 아닙니다. 이 귀금속, 금은 백금, 팔라디움, 구리 이런 것들은 면심입반격자입니다. 금은 강도, 경도, 내마멸성이 높다. 이거는 아닙니다. 강도, 경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성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릅니다. 자, 냉각 28번 냉각 도중 냉각 속도 변화시킨다. 냉각 속도를 변화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는 인상 담금질 할 때 적용되는 냉각입니다. 이걸 2단 냉각이라고 합니다. 2단 냉각은 2단계 냉각하는 열처리입니다. 예로 20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씨로 냉각할 때 한 번에 적용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누어 열처리하는 냉각 방법이다. 즉 1단계로 20도씨에서 0도씨로 냉각하고 2단계에서 두 번째는 0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냉각하는 2단계 냉각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상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항온 냉각, 변태점 이상 가열한 강을 연속적으로 냉각하지 않고 항온은 그 변태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합니다. 염력 중 담금질하여 그 온도에서 일정 시간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 유지 후 냉각하는 열처리입니다. 연속 냉각 변태는 CCT이고 항온 냉각 변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TTT라고 했는데 이 연속 냉각 변태는 좀 더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연속 냉각을 하기 때문에 29. 강의 담금질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에릭션 시험은 전성, 연성을 시험하는 것이지 담금질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계 지름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임계 냉각 속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민희 시험이다. 자, 조민희 시험은 강담금질성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1단 끝부분을 말합니다. 1단이라는 것은 여기 끝부분입니다. 1단 담금질법을 합니다. 직경 25mm, 길이 100mm, 둥근 봉, 환봉 시험편을 오스테나이트한 후 1단 끝에서 분수로 물로 스프레이해 냉각합니다. 그럼 담금질을 마친 시험편의 양 측면을 약 0.4mm 연마하고 담금질 단 끝에서 16분의 1인치 간격으로 경도 측정해서 경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로 그 강제 담금질성을 판정하는 시험입니다. 조민희식 한쪽 끝담금질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조민희식 한쪽 끝담금질 끝에 1단이 끝담금질입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국제규격은 아닌데 인치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인치는요 2.5세 1인치는 2.54cm입니다. 그럼 16분의 1인치는 아주 작지요. 그 1인치는 2.54cm이고 25.4mm입니다. 16분의 1에 25.4를 하면 몇 mm가 나올 겁니다. 자, 30번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사열, 렌스, 반사경을 사용하여 한 곳으로 모으는 원리 이용한 온도계는 요거는 우리는 방사 온도계라 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31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금속 재질 향상을 위한 열처리 목적으로 적합한 방법은 요거는 금속 걸 가열 냉각 조작으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열처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금속을 가열 냉각 조작으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열처리의 개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32번 염욕 처리할 때 고온형 염욕으로 이거 많이 나왔죠. 그죠? 1000 내지 1350도씨에서 사용하는 염욕은 염화발입니다. 그죠?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질산, 나트륨 저온 염욕이라고 그랬죠. 한 600도 정도 된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33번 냉각능이라는 이렇게 기술 용어에서는 한자 같은 경우는 줄임말이 많이 씁니다. 냉각능이라는 것은 냉각능력입니다. 이 냉각능력은 좋으나 유동성, 온도 균일성이 없어지며 특히 납 중독에 유의하는 냉각제는 납이라는 것은 한자로 연입니다. 그래서 연욕. 요거 영어로 읽을 때 리드가 아니고 레드입니다. 그 리드 하다 이럴 땐 리드가 되지만요. 납일 때는 레드입니다. 연욕, 레드 베스라고 합니다. 34번 알루미늄 합금 질병 기호준에서 가공 경화한 것은 H로 시작합니다. 여기 B가 붙어있는데 H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침탄 담금질할 때 부품의 결함 중 경화불량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침탄 담금질 시 침탄이 부족하면 경화불량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침탄 담금질 시 탈탄되었을 때 경화불량이 발생합니다. 잔료 스테나이트 거의 없을 때는 경화불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금질 냉각 속도가 느릴 때 경화불량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표면 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시안화법 CN 요거는 액체 침탄법인데 질화도 가능합니다. 숏피닝은 주철 알갱이 같은 걸 가지고 때립니다. 표면에
고속 분사에 때리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표면 경화가 되고요. 하드 페이싱은 금속을 녹여서 표면에 이제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걸 하드 페이싱이에요. 석출 경화법은 이거는 일종의 알루미늄과 구리 합금을 용차 처리해가지고 과파고용체를 만든 후에 이제 시효 경화, 석출 경화인데 이거는 전체가 물론 이것도 표면이 경화되지만 이 표면 경화법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극저탄소강 합급 마텐자이트. 이 탄소가 적은데 마텐자이트가 일반 열 처리하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마텐자이트 시효를 합니다. 경화되는 강을 우리 머레이진 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거 개발한 겁니다. 38번 특수강에서 뜨임 매짐성이 가장 적은 강은 이 니켈 크롬강은 구조용 강연강입니다. 니켈 크롬강은 이건 대표적으로 구조용 강연강인데 이 니켈 크롬이 들어가면요 담금질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이거 경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경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소들이 들어가면 담금질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경화가 됩니다. 너무 경화가 되면은 인성이 좀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이 니켈 크롬강을 뜨임을 해서 저온에서 가열해서 천천히 냉각하는데 여기에서 또 뜨임 매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뜨임 매짐 온도에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든지 급냉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몰리브덴을 첨가해서 뜨임 매짐을 방지해준다. 그게 제일 적극적입니다. 이 몰리브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39번 분위기가스 수분인데 이슬로 만드는 점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듀 포인트 이슬 점인데 이걸 한자로는 이렇게 노점이라고 합니다. 이슬 노자입니다. 노점이라고 합니다. 노점. 자, 꼭 좀 알아두시고요. 40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일반적인 열처리 종류가 아닌 것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도 고용화 처리하고 안정화 처리하고 응력 제거 처리하는데 표면 경화하는 게 아닙니다. 41번 열 처리할 때 예리한 모서리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열처리 결함은 담금질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둥글게 해서 담금질을 해야 된다. 40인 매슬로 욕구 단계 이론 중 안전 욕구 단계는 이건 여러분들이 5단계를 알아두세요. 한 번만에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고 2단계는 안전 욕구고 3단계는 사회적 욕구고 4단계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요 42번은 여러분이 요걸 한 번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연속 냉각 변태에서 MS-MF 의미는 MS-MF의 의미는 MS는 마텐자이트 생성 개시 온도고 MF는 마텐자이트 생성 종료 온도입니다. 44번 담금질 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급냉 후 마텐자이트 조직 없는 조작이 우리는 담금질입니다. 대표적인 담금질입니다. 45번 강을 AC3, ACM 이상 30 내지 50도씨의 적정 온도로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한 후 대기, 공기 중에서 냉각하여 강을 표준화하는 열처리는 불림입니다. 풀림은 대표적인 게 완전 풀림입니다. 이거는 논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뜨임은 A1 이하의 낮은 온도로 가열해서 급냉합니다. 담금질도 요거는 급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릅니다. 자, 46번 가스 연질화.
그 다음에 가스 질화법에서 가스 연질화 특징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자, 가스 질화에 비해 강의 표면과 접촉하는 질소 농도는 대단히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 표면과 접촉한 부분 질소 농도가 높아서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 표면은 델타상 Fe2N 생기기 쉽고 이것은 표면 경도만 높고 취약한 성질을 갖는다. 요거는 아닙니다. 가와 나와 배치가 반대가 되죠. 그죠? 라, 열 처리 후에 제품 세정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독성이 강하니까, CN이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품 세척이 필요하고, 독성이 강하면 시안염을 사용하므로 무독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스 연질화는, 소프트 라이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소프트 나이트라이딩하고도 같은 말인데 가스 연질화. 자 봅시다. 처리물에 질소 및 탄소 질소 확산시켜 CN이니까 탄소하고 질소를 확산시켜 내마모성 내피로성 향상하는 열처리입니다. 경도 높지 않으나 고가인 특수광을 저렴한 특수광으로 대체 가능하며 핀, 샤프트, 기어 등 자동차 부품 및 공구 등의 처리에 많이 사용한다. 염료, 가스 연질화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질화법 개요는 한번 봅시다. 철강 표면을 500 내지 550도씨, 요거는 질화법입니다. 암모니아 NH3 분리하면 N이 나오지. 이거로 이제 질화하는 겁니다. 질소 함유 물질로 장시간 이렇게 가열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요거는 Fe2N, Fe4N 질화층 만들어 경화하는 열처리가 질화법입니다. 중탄소강의 질화 촉진 원소. 이 질화를 할 땐 이런 원소들이 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티탄, 바나지움 등이 소량 첨가해야만 질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의 인성 향상을 위해서 니켈을 첨가한 것이 많다. 여기 질화법 개요입니다. 여기서는 가스 연질화, 가스 질화법에서 가스 연질화 턱트라이드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같은 경우는 여기 질화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가스 연질화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고, 질화법에서는 이게 이제, 처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다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47번. 금형용 합금 공구광 열처리 시 안전과 유의사항 설명이 아닌 것은 고온시험편 취급함으로 화상에 유의한다. 맞지요? 담금질 및 뜨임할 때 냉각액 온도를 잘 조절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열처리 온도 선택에 유의하고 담금질 온도에서 장시간 유지하게 한다. 요게 이제 뭐 유의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열처리로 급열, 급냉 하지 말아야 하며 산화탄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게 안전과 유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데 다는 요거는 뭐 안전과 유의사항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티탄과 티타나금의 열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는 진공 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열처리 전후 처리를 기계적, 화학적 처리로 나눌 때 화학적인 것은 산세척입니다. 연삭이나 버프 연마나 샌드 블라스트 이런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요. 결정립의 크기에 대한 설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순철보다 저탄소강 결정립이
미세하다. 저탄소광 결정립이 미세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냉각 속도가 클수록 결정립이 커진다. 미세해집니다. 이거 다릅니다. 결정립의 크기는 미세할수록 항복 강도가 증가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항복 강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립의 크기는 금속 종류 불순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 처리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워터 터프닝입니다. 물로 담금질하면은 질긴 성질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질긴 성질이 강해지는 특수한 처리입니다. 수인 처리 후 사용하는 것으로 인성이 높고 내마멸성 무수하여 분쇄기 롤러 등에 쓰이는 것은 요거는 고망간강입니다. 독일은 헤드필드 스틸인데 이거는 수인 처리를 해서 이 자체가 망간이 들어가서 담금질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로 냉각해 가지고 오히려 인성을 정대시키는 것을 수인 처리라고 합니다. 자, 52번 전기로 발열체 중 금속 발열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흑연은 금속이 아닙니다. 흑연 발열체, 니크롬 발열체, 철크롬 발열체, 텅스텐 발열체는 금속 발열체입니다. 자, 비금속 발열체를 한번 봅시다. 탄화교소, 탄소, 염류 이용되고 탄화교소 발열체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전기로에 설치하여 자체 저항에 의해서 발열을 합니다. 이 흑연 발열체는 말이죠. 금속이 아닌데 요거는 금속적인 성질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요즘 여러분 그래핀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같은 거, 전기로 제강에서도 이게 인조 흑연 요걸 발열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탄소 흑연 발열체, 직접 통전하여 발열하는 저항 발열체로 고주파 유도의 발열을 이용하는 다양한 고온용 발열체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발열체 중성 환연성 분위기에서 적용할 때는 약 200에서 2500도씨 온도 범위에서 다양한 범위에서 저온도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 범위에서도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 혼합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열처리는 마템프링입니다. 그죠? M에서 MF.4에서 항원 유지 한 후에 공냉합니다. 그래서 마템프링은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입니다. 오스템프링은 상부 베이나이트다. 54번 철강제 광휘열처리 할 때의 가스 분위기는 아르곤 불활성 가스를使用합니다. 그래서 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래의 표면 광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공 보호 가스에서 달군 다음 천천히 식히는 열처리입니다. 금속 산화를 막고 금속 겉면 윤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광리열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탄소 공구강 STC는 탄소 공구강인데 대고라고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STC3라고 많이 합니다. STC95는 STC4인데 이 담금질 온도는 780도다. 요거는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요런 재료들을 불꽃과 열처리 선도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거꾸로가 되었지만은 56번 열처리로용 중성내화제의 주성분은 여기에서는 규산, 산화크롬 이거는 여기에서 규산 같은 거는 산성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시아 이런 거는 염기성이고 이 알루미나가 중성이 됩니다. 분위기 열처리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순산소 전로 이거는 제강에서 쓰는 거지 여기 열처리에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열처리 가열용로로 쓰이지 않는 것은 고로는 이거는 재선할 때 쓰이는 겁니다. 59번 약 마이너스 196도씨까지 처리 가능한 초심냉 처리에 쓰이는 것은 액체 질소입니다. 60번 주철을 흑연 형상에 따라 분류할 때 괴상 흑연 형성하는 주철은 가단 주철입니다. 여기서 가단 주철 요게 괴상 흑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구상 흑연은 이게 강처럼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연주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구상 둥글게 했고, 요게 백주철이고, 회주철은 이렇게 그무스름한 이렇게 이제 모양 있죠. 이게 회주철입니다. 이게 이제 편상흑연인데 보통 주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8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